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는 때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였지만 가끔씩 보이는 피곤한 표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단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는 집안일을 웬만한 성인만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치른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5등이라는 성적도 거둘 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 성적을 좋게 봐주셨고, 고3을 앞둔 학부모 면담에서 어머니와 저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이라는 말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어요. 저기요, 엄마. 저는 대학교에 가지 않고 취업할 생각이에요. 왜? 성적도 좋고 공부도 좋아하잖아.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유긴 해요. 엄마가 일하느라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서요. 공부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엄마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결심은 굳건했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사회의 눈치를 보고 불이익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보영이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하지만 엄마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건 엄마의 부탁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제 성적을 안타까워하시며 진학을 권유했지만 제 굳은 결심을 알고는 응원하는 편으로 돌아섰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고졸자를 채용하는 마음에 드는 회사는 잘 안 보였어요. 고졸 구직자가 대졸자보다 더 적으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순진한 생각이었죠. 한참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아는 회사에 보영이를 소개해 주겠다는데 면접 한번 볼래? 어머니는 항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자주 직장을 옮기셨지만 1년 전에 그토록 바라던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어머니는 직장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사장님도 직원들을 배려하는 분이라 근무하기 좋은 회사라고 했어요. 저는 면접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소개받은 회사는 일반 의약품을 도매하는 회사로, 회사 규모도 중견기업에 속하는 제법 큰 회사였어요. 저는 동네 작은 회사나 개인 사업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좋은 회사를 연결해 주셔서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 정도로 큰 회사면 어떻게든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한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에서는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조사에서 얻은 업무에 대한 지식을 적당히 이야기 속에 녹여내어 이야기했어요. 얕게 아는 지식을 거창하게 이야기할 재주는 없었고, 그냥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같은 날에 진행했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채용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합격이라는 소식에 어머니와 포옹하며 기뻐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날, 저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채용이 결정된 후 저는 더욱더 이 일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고졸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핵심 업무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영업부로 배치됐고 주어진 업무는 영업사원의 보조를 하는 거였어요. 직속 선배님은 입사 3년차 직원인 정주태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처음부터 친절히 알려줬어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설명해주기도 쉽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네. 칭찬해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도 기뻤어요. 당연히 부서에서 가장 어린 저에게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모두에게 고마웠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선배만 제외하고 말이죠.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무슨 일만 생기면 너는 고졸이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정주태 선배도 자신보다 회사 경력이 더 긴 여선배에게 뭐라 하지 못하고 항상 쓴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여선배의 비꼬는 말과 행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첫 월급을 받는 날이 왔어요. 저는 전에 계획했던 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적은 월급이었지만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금 좋은 식당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고졸 여자애가 사치 부리러 왔어? 지금 최후의 만찬 같은 거야? 처음엔 저한테 하는 말인 줄 몰랐는데 고졸이라는 단어로 저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눈치채고 돌아보니 저를 무시하는 여선배가 깔깔대고 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나는 접대하러 온 건데 너랑은 수준이 다르니까. 이런 데는 함부로 오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가 오면 가게 수준이 떨어지잖아. 너 때문에 거래가 불발나면 책임질 거야. 주제넘게 이런 데 오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무례한 말을 계속하는데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선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영이도 우리 동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중간에 끼어들어 말려준 것은 주태 선배였어요. 그는 거래처 사람이 눈치 준다며 여선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안정을 되찾을 때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듣던 것보다 더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저런 건 상꼰대라고 해야 하나. 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고 다행히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주태 선배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접대였는데 그 선배가 추태 부릴 줄 몰랐네. 그 후 그 여선배는 이 회사에서 유배받아 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자재관리과로 부서 이동되었어요.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영업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장님에게 전해진 것과 당시 함께 있던 주태 선배가 그 내용을 보고한 것 때문이죠. 그 외에도 그동안 영업부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던 게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상한 선배가 없어져서 더욱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입사 1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업무 능력도 점점 향상되어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영업사원들의 업무 지원만 전담했지만 점차 영업처에도 동행하게 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하는 것도 조금씩 배우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태 선배와 함께한 첫 영업이 성공적으로 거래가 돼서 주태 선배에게 저녁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이 달라집니다. 보영아, 나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줄 수 없을까? 교제 신청을 건너뛰고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지만 곧바로 제 감정을 살펴봤어요. 네, 저도 선배와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바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주태 선배와는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1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결혼 이야기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됐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만 20살이 된 제 결혼에 놀라셨지만 사위 될 사람이 예전에 식당에서 저를 도와줬던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주태 선배는 결혼하기 전에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골절은 나아서 퇴원했는데 아직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당분간 같이 살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황할 것 같아서. 힘들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건 어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제안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대답해줬어요.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일하면서 최대한 보살펴 볼게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어. 보영이의 마음을 존중해. 나도 많이 도와줄게. 초봄이 조금 지나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저는 신부가 되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었고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불편해하시는 모습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시어머니는 그때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어요. 며느라, 다리가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집안일 좀 부탁할게. 자고로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헌신적이어야 해. 저녁 준비 좀 빨리 해. 아들이랑 날 굶길 셈이야. 집안일 좀 꼼꼼하게 제대로 해라. 오늘 아들이 장어 먹고 싶다는 거 들었지? 제일 좋은 걸로 사줘. 뭐? 비싸다고. 너도 돈 벌잖아. 아들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하지 말고 네 돈으로 사. 시어머니의 폭풍 잔소리가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전혀 손대지 않았고 입만 열면 잔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그만두도록 해. 고집으로 계속 다닐 거면 그런 불평할 자격이 없지 않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안 그만두고 집안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적어도 그만큼의 돈을 나한테 줘야지.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시어머니의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만큼 집안일을 신경 써서 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에는 자신 있었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향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동료들이 걱정돼서 남편에게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제 또 다른 고민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기고 잔소리, 비꼬는 말, 돈 요구하는 것 등을 남편에게 말해봐도 엄마는 어린 너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야. 훌륭한 아내가 되도록 말이지. 일을 계속하면서 집안일도 잘하겠다고 했잖아? 돈 얘기는 진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말일 거야. 결혼 전에는 날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집안일을 혼자서 하기엔 벅차.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 나는 일 열심히 해서 가정에 도움 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남편은 집안일도 돕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였어요. 시어머니는 다리가 조금만 아파도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며 저를 시중드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중에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큰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뭐 상금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고 아침 조회 시간에 칭찬을 받는 게 전부이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일한 걸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어요. 이날 저녁에 집에 가니 남편은 이미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왠지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그동안 공들인 게 잘 돼서 기쁘네 라고 말했더니 운이 좋았던 건데 너무 자만하지 마. 라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축하 좀 해줘. 잘난 척하네. 너 때문에 동료들한테 남편이 너는 뭐하고 있냐며 핀잔 받는 게 얼마나 성과신지 알아? 이제 일 그만두도록 해.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듣기 싫다며 먹던 치즈 조각을 저에게 던졌어요. 치즈라서 맞아도 아픈 건 없었지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의 태도에 심신이 지쳐갔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하고 한 달 더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몸살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꾀병 피우지 말라며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켰고 남편은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출근했어요. 한숨을 쉬며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은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에 접어들었군요. 앞으로 몸 관리 잘하세요. 제 몸인데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동안 멍한 상태였지만 점차 기쁨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되는 기쁨과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서 기뻤어요. 시어머니도 첫 손자가 생기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오늘 병원에 가서 알았어. 정말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 아빠가 된대. 저는 당연히 남편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기쁨의 얼굴이 아닌 화난 것 같은 얼굴이었고 한참 뒤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 왜 임신을 한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상했던 기쁨의 목소리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남자가 앞에 있었어요. 고졸에 아직 애 같은 너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겠어? 보통 고졸 엄마의 머리는 유전돼서 멍청한 애만 태어난다는데 그런 애는 원치 않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하다니 정말 화난다. 난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한테 가족이 생긴 거라고. 시끄러워.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잘하잖아. 낳고 싶으면 낳아서 키워. 대신 나랑은 이혼해. 근데 양육비나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가 원해서 낳는 거니까 내 탓은 아니잖아.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진심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고졸인 너랑 결혼한 건 엄마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줄 가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는 일도 계속 다니고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가 돈이라도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회사에서도 눈엣 가시거리였어. 그때 시어머니가 왔어요. 아들도 드디어 엄마 생각과 같아졌네.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손에 들린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밤에 길을 걸으면서 이혼 신고서를 준비했다니 계획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딸을 아무 말 없이 맞아준 어머니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는 전 남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소문나면서 모든 동료들이 뒷담화를 하자 얼마 안가 퇴사했다고 합니다. 제 친한 동료가 열심히 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죠. 저는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 만삭이 가까워져 출산휴가를 내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했지만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엄마가 도와준다는 말에 힘을 얻었어요. 승주라고 이름 지은 아들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자랐어요. 상냥하고 착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똑똑했습니다. 저에게 멍청한 아이만 낳을 거라고 말했던 전 남편이 더 멍청했던 셈이죠.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새 승주가 태어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승주와 함께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볼일을 보기 위해 병원 접수처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보영 씨 맞나요? 맞구나. 진짜 오랜만이네. 20년 만인가? 제 앞에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전 남편이 서 있었어요. 늙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의 얼굴은 조금밖에 안 보였어요. 그 옆에는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았나 봐. 나는 너 때문에 그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더 큰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은 부장이 됐어. 회사에서 쫓겨난 건 자업자득인 것 같은데. 남편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금 회사에서 집사람도 만나서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말하며 옆에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는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들인지, 얼마나 영리한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병이라도 걸린 거야?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여기 이 사람. 그때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었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옆에 같이 계신 분은 의약 품도매업자 정주태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맞는구먼. 그런데 내 재수 씨랑 아는 사이인가요? 재수 씨요? 내 남편이 병원장님 동생이야. 아니, 이럴 수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엄마의 도움을 받아 승주를 키우며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사장과 눈이 맞아 재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젊은 나이에 제약회사를 물려받았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은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물려받은 거죠. 저는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영업부의 총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협력회사 중 하나가 전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였어요. 이제 기억난다. 이분 연말에 여자들만 모인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어. 저는 연말에 배우자나 여직원들만 모아서 정기적으로 파티를 개최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왜 이제야 얘기해? 당신이 전처에 대해서 말해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안 말해줬겠어? 일단 주태 씨한테 말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 말인데 의사나 간호사들 불만이 많아서 퇴원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노안으로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고 넘어져서 다리뼈에 금이 가서 입원했는데 뼈는 다 나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퇴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전 시어머니가 이기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난동을 부리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며느리 또한 집에서 간병하는 걸 거부한다네요. 퇴원하면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간호할 수 없어요. 정말 제멋대로이신데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는 제 뒤에 들어온 며느리도 괴롭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과 거래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약품 구매 책임자를 오늘 해고할 건데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 남편은 약품 구매 책임자와 리베이트를 건네며 부정거래를 반복했어요. 영업 실적은 이런 비리로 세운 거였죠. 그래서 오늘 재수 씨를 부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잡고 새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옆에 있던 승주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제가 아드님의 학원 강사였어요. 아, 기억나네요. 그때 그분이시군요. 아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맡았던 학생 중 한 명이 과잉행동장애라는 장애가 있어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전 남편의 아들이었던 거죠. 설마 걔가 제 동생인 줄은 몰랐어요. 장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잘 보살펴주세요. 부모로서 책임지고 보살펴주셔야 해요. 그때처럼 방치하듯 내버려두면 세상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전 남편은 아들의 자랑을 늘어놨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너가 내 아들이구나. 많이 컸네. 이제야 절 알아보시는군요. 근데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머니와 함께 이 병원에 온 것은 제가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제 시스템을 원했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승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저도 놀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IQ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결과 IQ가 150으로 측정됐는데 소위 천재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재능이 더욱 도드라졌고 현재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이번에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를 친구들과 창업했어요. 잠깐만, 그 시스템은 사장님이 도입하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나 때문에 도입 못한다고 하면 내가 난처해지잖아. 전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이유는 병원과의 불법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자신의 부도덕함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픈 아들 때문에 징계만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실상 쫓겨난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가 돌본다고 하는데 아픈 아들까지 돌봐야 해서 정신줄을 겨우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만약 승주를 가졌을 때 남편이 기뻐했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첫인상처럼 계속 다정했다면, 만약을 생각해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